안녕하세요. 만침표 성형외과 서혜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돌출눈하고 함물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돌출눈하고 함물눈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눈의 구조에 따라서 쌍꺼풀 수술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돌출눈과 함물눈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의학적으로는 안구 돌출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요. 안구 돌출계라고 하는 옵살모메트리라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를 이용을 해서 안아의 끝에 뼈 여기에다가 기준점을 삼고 측정을 해서 이 안아 뼈를 기준으로 해서 몇 미리가 튀어나왔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구가 있거든요.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를 양쪽 사이드에 넣은 다음에 옆에서 보면서 몇 미리가 돌출이 되었는지 측정을 해요. 보통은 12에서 13mm 정도 이것을 정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튀어나온 경우를 안구가 돌출되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돌출눈은 병적인 돌출눈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질병이 있으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돌출눈이 생기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었다든지 고도 근시가 있다든지 안압이 상승되었다든지 등의 여러 기타 안과적인 질환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라면은 당연히 안과적인 진료를 보시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셔야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성형외과적으로 얘기하는 돌출눈은 그런 심각한 많이 나온 돌출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용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와 있어서 이게 쌍꺼풀 수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실제로 우리가 집에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이마뼈하고 여기 외측에 있는 안아 외측 골 요 두 가지를 기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울을 보고 이마뼈, 눈썹보다 혹은 안아 외측보다 나의 안구가 나온 경우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냥 임상적으로 내 눈이 평균보다는 좀 돌출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무방해요. 함물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구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을 때 보통 평균적인 계측치인 12에서 13, 13에서 15mm 이런 평균적인 계측치보다 안으로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함물눈이라고 정의를 하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집에서 거울을 보셨을 때 나의 안아 상면부에 있는 뼈, 눈썹뼈라든지 안아 외측 눈꼬리에 있는 뼈보다 나의 안구가 더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임상적으로는 함물눈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손쉽게 생각하시면은 한예스 같은 분은 돌출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마 상현이나 안아 외측뼈에 비해 가지고 안구가 적당하게 돌출이 되어 있고 또 이거는 심하게 병적인 돌출은 또 아니죠. 그래서 한혜스 같은 분은 돌출눈의 대표적인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함물눈 눈의 대표적인 연예인은 신세경 씨를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눈썹뼈보다 안구가 더 많이 들어간 게 좀 보이시죠? 이 정도로 정의와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은 내 눈이 함물눈이든 아니면 돌출눈이든 간에 각각의 눈에 맞게 어떤 방향으로 수술 계획을 세워야 되고 어떤 라인이 어울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돌출눈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기 매우 좋은 쌍꺼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단은 안구가 밖으로 돌출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피부를 더 많이 밀고 있고 그만큼 피부가 더 얇아질 수 있고 또 안구가 돌출되어 있는 것만큼 지방이 뒤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쌍꺼풀 수술이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여기 눈에 단면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 안구가 여기서 더 돌출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위에 덮여 있는 눈꺼풀 피부는 이런 식이 됐던 눈꺼풀 피부는 더 앞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안구가 있고 눈꺼풀 피부가 이렇게 덮여 있는 상태에서 안구가 더 돌출이 되면은 눈꺼풀 피부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더 늘어지면서 앞으로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위를 덮고 있는 피부는 더 얇아질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있는 지방 조직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앞으로 안구 때문에 앞으로 눈꺼풀 피부가 밀리면서 이 지방 조직은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쌍꺼풀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피부와 밑에 있는 조직을 눌러붙게 만드는 건데 이 사이에 껴있는 불필요한 방해하는 쌍꺼풀 방해하는 요인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돌출눈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을 만들기 편한 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라인, 뭐 인아웃, 인라인, 아웃라인, 세미아웃, 뭐 여러 가지 라인들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눈이기도 해요. 하지만 돌출눈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돌출눈 같은 경우, 특히 돌출도가 심하신 분들은 밤에 주무실 때 눈을 뜨고 주무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돌출이 되어 있다는 거는 결국 안구가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아래 눈꺼풀과 윗 눈꺼풀이 눈을 감기 위해서는 항상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항상 힘이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눈썹을 치켜뜨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눈을 감으실 때 내가 힘을 줘야지 눈을 감을 수가 있기 때문에 눈이 뭐 시린다든지 안구 건조증이 있다든지, 또 뭐 실핏줄, 눈에 있는 각막에 있는 실핏줄 같은 것들이 항상 붉게 비쳐 보인다든지 하는 등의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너무 무리하게 눈매 교정을 하든지 아니면 너무 무리하게 피부를 많이 자른다든지 하는 거는 잘못하면 눈이 안 감길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돌출눈이 있으신 분들은 라인을 잡는 게 매우 유용하고 어느 라인이든지 다 잘 어울릴 수가 있지만 너무 무리하게 피부를 잘라낸다든지 너무 무리하게 뭐 눈매 교정을 한다든지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눈이 안 감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요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 방법을 결정을 할 때 돌출눈 같은 경우에는 절개는 뭐 당연히 가능한 거겠지만 비절개도 충분히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매우 많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구가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내 눈꺼풀에 있는 조직들이 앞으로 밀리게 되고 또 아주 얇아지기 때문에 그 쌍꺼풀을 만드는데 방해하는 그 중간에 있는 불필요한 조직들이 얇아지고, 따라서 우리가 쌍꺼풀을 만들기 되게 쉽거든요. 따라서 비절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돌출눈에는 어떠한 라인들이 가장 잘 어울릴까요? 이분은 돌출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안구가 돌출이 되었기 때문에 내 눈을 덮고 있는 눈꺼풀 피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안구가 돌출되어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실핏줄들도 잘 보이게 되고 피부도 얇은 거를 느낄 수가 있고 또 지방도 많지 않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여기 지금 두툼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지방이 많아서 불룩하게 튀어나온 거하고는 그 형태 자체가 틀리게 되죠. 이런 분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안림근이라고 하는 우리 눈을 둘러싸고 있는, 눈을 감을 때 사용하는 근육의 결들이 되게 잘 보여요. 아주 얇은 근육이 동글뱅이 치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은 이 근육의 결을 확인할 수가 없지만 돌출함 같으신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이 근육의 결 자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쌍꺼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안윤근을 따라서 나한테 맞는 적절한 라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근육의 결을 따라서 움직이는 주름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건 피부가 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쌍꺼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뭐 이런 식으로 라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안윤근의 결을 따라서 쌍꺼풀을 만드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 이런 식으로 쌍꺼풀을 만들겠다고 디자인을 하면은 이 주름에 해당하는 안윤근의 결대로 쌍꺼풀을 만드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지방질이 많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윤근으로 맞춘다고 해도 처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돌출한이신 분들은 우리가 여기에다 잡든 아니면 여기다 잡든 아니면 요 아래에다 잡든 그 결에 맞춰서 안윤근이 항상 보이기 때문에 쉽게 아름답고 이쁜 라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라인을 잡느냐, 이거는 개개인의 주관에 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거니까 뭐가 옳다고 우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돌출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절개 방법 같은 경우를 많이 선호하신 경우가 많아서 그럴 경우라면은 보통은 인아웃이나 세미아웃 정도를 많이 선호하세요. 세미아웃 같은 경우에는 한물눈이나 아니면은
지방이나 뭐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은 아웃이나 세미 아웃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높은 라인을 잡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돌출형 같으신 분들은 세미 아웃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만 올려도 바로 세미 아웃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아주 조금만 쌍꺼풀 라인을 올려도 세미 아웃이 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몽고주름이 있고 몽고주름하고 연결된 선이 대충 요 정도 있는데요. 세미 아웃을 만들기 위해서 한 요 정도만 잡아줘도 라인이 몽고주름 바깥으로 뻗어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세미 아웃을 만들기 때문에 그다지 높은 쌍꺼풀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한 7mm, 6에서 7mm 정도만 잡아도 충분히 세미 아웃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한몰눈이나 지방이 많으신 눈이다, 피부가 많이 늘어지신 분이다, 그렇다면은 똑같은 세미 아웃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한 요 정도는 잡아야지 세미 아웃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거는 아마도 한 8에서 9mm, 뭐 맥시멈 10mm까지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쌍꺼풀 라인이 높아지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아주 부자연스러운 라인이 되거든요. 따라서 아주 적은 높이를 가지고 세미아웃을 만들 수 있는 돌출눈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세미아웃이나 뭐 인아웃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한물눈인 경우에 비해서 세미아웃이나 뭐 살짝 아웃, 인아웃이 쉽게 만들어지고 낮은 높이에서 쉽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미아웃 정도, 이 정도 라인을 돌출눈인 경우에는 더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내가 이게 싫다면은 뭐 인아웃이나 인라인 잡아도 충분히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돌출눈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어드밴티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미아웃을 조금 더 많이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돌출눈이면서도 눈 뜨는 게 힘드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돌출눈이면은 무조건 다 눈을 잘 뜨고 무조건 다 이쁜 라인이 나오고 이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눈매 교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필수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돌출눈이기 때문에 눈매 교정을 과하게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졸린 인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매 교정을 통해서 이 또렷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가 필요하기도 하고, 따라서 이거에 약간 딜레마가 있긴 해요. 그래서 돌출눈인 경우에 약간 안검하수가 있으신 분들은 눈매 교정을 하되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눈매 교정보다 한 절반 정도의 눈매 교정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그거의 기준은 눈매 교정을 하고 난 이후에 눈을 감았을 때 약 3mm 정도, 3mm 정도 살짝 덜 감기는 거는 6개월 이내에 다시 감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눈매 교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지난 후에도 살짝 눈을 뜨고 주무실 수가 있어요. 물론 눈매 교정이 풀리지 않는다면은. 따라서 돌출눈인 경우에 눈매 교정을 하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눈매 교정 하시는 거에 한 반 정도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돌출눈 같은 경우에는 비절개 눈매 교정도 많은 양을 당기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력과 유지력을 가지고 있어서 추천할 만하고, 물론 절개 눈매 교정에 비해서는 그 안정성이나 이런 거는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눈매 교정하는 양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비절개 눈매 교정도 돌출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분 같이 돌출눈인 경우에 비절개, 이거 비절개로 한 거거든요. 비절개로 눈매 교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눈이 살짝 덜 감기는 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돌출눈 자체가 약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3mm 정도, 3mm 이내에 안 감김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감길 수가 있어서 더 많은 양을 하지 말고 살짝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거는 수술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난 사진인데요. 아까 봤던 그런 눈이 덜 감기는 거는 거의 다 없어졌죠. 그래서 이 정도로 눈매 교정을 하면은 그래도 돌출눈일 경우에도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양을 조절해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한물눈은 돌출눈에 비해서 좀 수술하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만들 수 있는 라인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한물눈도 충분히 좋은 테크닉, 좋은 방법을 택해서 수술한다면은, 각각 눈의 특징에 맞게 수술한다면은 이쁜 눈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맞고요. 또 신세경 씨도 한물눈이지만 아주 이쁘신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물눈이라고 특별하게 실망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보통 한물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나 상현에 있는 뼈보다 안구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좁은 공간 내에 피부, 근육, 지방이 다 뭉쳐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함물론 같은 경우에는 이 속눈썹과 눈썹 사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 여기가 두툼하고 불룩한 경우도 많고요. 또 피부가 늘어지면서 속눈썹을 누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함몰루는 라인을 잡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감은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부위까지가 이제 내 상한거 눈꺼풀의 피부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눈썹 위를 눌러보시면은 뼈예요. 여기는 이마라고 보셔야 돼요. 바로 우리가 눈썹을 만지는 건 여기를 만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나 상현을 만지기 때문에 요거는 상안검의 피부라고 정확하게 볼 수는 없어요. 결국 상안검의 피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눈썹 아래쪽 여기까지가 상안검, 나의 안구를 덮고 있는 피부의 제일 위콕 시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속눈썹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내 눈을 덮고 있는 피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 절반을 넘게 라인을 잡으면은 소세지가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라인은 이 절반보다 아래쪽에 있는 라인으로 라인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는 거죠. 돌출형 같은 경우에 라인을 조금만 높여도 아웃라인이 되고 세미 아웃이 되고 이랬는데 함몰론 같은 경우에는 이 절반에다가 잡는다고 할지라도 인아웃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미아웃이나 이런 걸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함몰론의 경우는 인아웃 라인을 잡았다고 할지라도 이게 계속 오래 유지되기가 조금 힘들어요. 처음에는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위에서 눌러내리는 피부나 눈썹 같은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애초에 계획했던 라인보다 한 30-40%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함몰론 같은 경우에는 매몰보다는 절개가 조금 더 유리한 게 사실이에요. 물론 똑같은 라인에다가 똑같은 높이에다가 매몰도 하고 절개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디자인한 높이 자체는 변하지 않겠지만 매몰과 달리 절개는 요 위에 있는 피부를 조금 더 걷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추후에 늘어져 있는 피부를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이런 식으로 절개를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절개하게 되면은 오히려 속눈썹하고 눈썹이 오히려 더 붙어요. 그래서 좋지 않기 때문에 함몰로 같은 경우에는 매몰보다는 절개가 조금 더 유리해요. 또 절개를 통해서 지방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방도 제거하고 피부도 제거할 수 있고 또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는 절개법이 함몰론에겐 더 추천할 만한 수술법이 되는 거예요. 눈매 교정 같은 경우에는 함몰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돌출한과는 다르게 눈이 안 감긴다든지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 눈이 또 덜 감기다든지 이런 위험성은 적어요. 그래서 함몰론 같은 경우에는 눈매 교정이 필요하면 적절한 양의 눈매 교정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함몰론에게 어울리는 라인은 뭐가 있을까요? 함몰론 같은 경우에는 아웃라인 하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아웃라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반이 넘는 10mm에서 12mm 정도 잡아야지 아웃라인이 나오는 함몰론의 경우가 꽤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아웃라인을 만들 수 있지만 소세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함몰론은 아웃라인을 일단은 추천드리진 않고 세미아웃도 함몰론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세지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세미아웃보다는 인아웃을 조금 더 추천드려요. 그러면은 인아웃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함몰론은 만드는 게 좋을까요?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주름들이 보이거든요. 이 몽고에서 연결된 여러 가지 주름들이 보이는데 아마 여기에다가 라인을 잡는다면 이건 100% 소세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두꺼운 라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세지가 될 거고 여기 요 라인 요거는 아마 세미아웃이나 인아웃 정도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여기 몽고 위에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생긴 주름들 보이시죠? 이 주름이 피부가 늘어졌다는 증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잡는다고 해도 세미나 아웃이 안 만들어지고 바로 인아웃으로 뻗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따라서 함몰론 같은 경우에는 인아웃을 잡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 라인은 아웃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여기도 인아웃이 되고 여기도 인아웃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라인이 되거든요. 근데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낮기 때문에 나중에 거의 속상으로 변하기 때문에 한문눈 같은 경우에 인라인 하는 거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이렇게 높은 인아웃과 낮은 인아웃 두 개를 고려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쌍꺼풀이 높게 되면은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내 눈이 여기까지라고 내 눈의 피부가 여기까지를 가정한다면은 여기는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인아웃의 라인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인아웃의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물눈 같은 경우에는 이 몽고랑 연결이 되는 요 부위에 인아웃을 잡는 거를 먼저 추천하고, 하지만 이것도 한물눈 입장에서는 그렇게 높은 라인이 아니에요. 나중에 덮이는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높은 인아웃 정도까지 피부를 조금 잘라내는 게 필요해요. 물론 이 사이는 지금 확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피부를 자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3mm를 넘기지 않아요. 보통 한 2mm에서 3mm 사이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피부를 잘라야지 한물눈 같은 경우에 수술할 때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라인이 나오는 거죠. 또 이 윗부분을 같이 이런 식으로 살짝 위트임 하듯이 잘라줘서 앞머리를 조금 바깥으로 빠질 수 있게 하는 장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피부를 잘라냄으로 해서 밑에 늘어져 있는 부분들을 약간 위로 당기면서 팽팽하게 만들 수 있는 작용도 있고요. 또 불필요한 지방이나 근육 같은 경우도 제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물눈이 인아웃 라인이 어울리고, 또 피부를 살짝 잘라내는 인아웃, 지방을 제거하는 인아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절개법을 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으로 돌출암과 한물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돌출암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높게 잡지 않아도 인라인, 인아웃, 세미아웃, 아웃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안구가 상한 건 피부를 밀어내기 때문에 피부가 얇고 지방도 많이 없기 때문에 절개는 물론이지만 돌출암 같은 경우에는 비절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수술이니까 한물눈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가지수,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많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돌출암인 경우에가 라인이 조금 더 이쁘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돌출암 같은 경우에는 눈매 교정을 너무 과하게 한다든지 피부를 너무 많이 자른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눈이 잘 안 감길 수 있는 단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필히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눈매 교정도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하지만 한물눈 같은 경우에는 눈매 교정이나 피부를 잘라내는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눈 안 감기는 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아웃이나 세미아웃을 만들어내기에는 너무나 높은 라인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아웃 정도의 라인을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이고, 한물눈 같은 경우에는 또 떨어져 내려오는 처져 있는 이런 피부들을 어느 정도 제거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매몰법보다는 절개법을 더 추천을 드려요. 절개를 해서 늘어져 있는 피부를 어느 정도 잘라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방도 같이 제거를 하고요. 내가 돌출눈이기 때문에 더 좋고 내가 한물눈이기 때문에 나쁘고 이런 거는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물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인라인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근데 한물눈은 오히려 인라인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의 형태가 뭐 한물눈이다, 돌출눈이다, 나는 그래도 좋은 라인을 간다, 나쁜 라인을 간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다만 내가 원하는 라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라인이 내 눈의 구조에 맞는지, 이거 정도는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한물눈인데 막 너무 두꺼운 라인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라인이거든요. 따라서 내 눈의 구조에 맞는 적당한 라인을 택하고 그거에 맞는 적합한 수술법을 택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내 눈의 구조가 한물눈이기 때문에 좋고 돌출눈이기 때문에 뭐 나쁘고 이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거는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